자, 이번에 찍을 영상은 니감누에게 고한다. 네. 이렇게 가라. 3-5-2 가자. 네. 3-5-2는 무슨 전술입니까? 울버햄튼의 전술 아닙니까? 맞아요. 누누가 울브스 때 썼던 전술이에요. 이 사람이 저장을 안 하고 갑자기 새 감독 추가해가지고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는 그대로 줬고 구직을 새로운 거죠. 구직은 새로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감독 프로필도 그대로. 아, 능력치도 그대로. 그 알죠? 게임 시작할 때 능력치랑 그 선수 이거 뭐야 이렇게 후연할 때 그거 하는 저장된 프로필 사용하기. 저장된 프로필 사용하기. 전술 2. 네. 그 3D 그 스캔 그대로 하고. 맞아요. 네. 전술 3. 뭐 저기 턱수염 20. 맞아요. 니감누. 네, 그때 얘기한 게 있었죠. 누누가 토트넘에 부임하면 토트넘 역대 감독들 중에 턱수염이 제일 긴 감독일 것이다. 아, 네. 그런 맞겠지? 그러네. 그런 유형의 감독이 있었나? 옵타가 이제 이런 기록들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역대 감독 턱수염 길이 재가지고 누누가 1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가요? 네가 만드세요. 임타로 하나. 임타. 네, 임타 해가지고 너 거의 아타. 아타 하자. 그래 아타. 너 존나 옵타급이잖아. 너 정보 이렇게 하고. 아이 그렇진 않고. 이렇게 딱 뭐 있을 때 이거 1819 시즌에 이랬었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딱 또 정보를 주면 그게 나름의 또 아타. 이제 스탯 정렬이 되지 않을까. 누누의 이 턱수염 길이처럼 좀 좋은 어떤 기량도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울브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감독의 턱수염 길이도 그대로이듯이 좀 똑같은 전술 구사도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해볼 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또 그런 생각이 드냐면 누누가 마지막 울버햄튼 시즌에 사실 포백으로 바꾸려 했거든요. 근데 존나 두드러 맞고 그때 다시 3백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그렇죠. 3백으로 바꾸니까 조금이나마 나아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그렇지. 왜 괜히 포백 쓰려고 하냐. 네, 결과는 내야 되지 않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울버햄튼이 무슨 진짜 막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바랄 정도로 멤버가 스쿼드 구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랬죠. 물론 이제 팀의 목표는 한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게 팀들의 목표고. 네, 팀의 스쿼드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차라리 그냥 잘하는 3백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또 수비가 흔들리고 있죠. 네. 매 경기 30점씩 허용하고 있고. 지금 최근 그 토트넘 실점률 보면은 3경기 1득점 9실점이에요. 아우, 장난 아니게 많아요, 네, 진짜. 엄청 두드러 맞고 다닙니다, 지금. 여기에 더해서 결국은 이번 주말 상대가 또 빌라예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야 이러면 우리 또 수비라도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누누 억지로 울브스 때도 못 썼던 백포 쓸 바에는 너 그냥 그나마 나은 3백이라도 써봐라. 3백이라도 써봐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누가 백스리를 쓰는 게 왜 더 괜찮을지 그리고 이제 이에 따른 멤버 구성은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 한번 나란히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백스리의 추천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울브스 시절 누누의 수비 전술은 백스리가 중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시즌에 백포를 썼을 때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도 울브스 스쿼드를 볼 때 우리가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백포를 구사하기에 울브스의 스쿼드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 뭐 당장 전문가잖아요. 많이 중계하고 있으니까요. 코너 코디 수비 백스리에서도 불안한데. 저는 뭐 그 선수는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뭐 백포는 오죽할까. 여기에 더해서 뭐 로망 사이스 그리고 저 센터백으로 내려온다면 덴동커, 뭐 라이언 베넷이 예전이죠. 저기 이제 그 맥스 킬먼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쨌든 맥스 킬먼 많이 유일하다고 봐야 되고 모스케라 이번에 모스케라 영입했는데 모스케라가 또 한 2달 3달 정도 다친 것 같아요.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킬먼 한 명만 보고 백포로 전환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윌리볼리 부상 복귀해서 이제 명단에는 들어있는데 브라가 때도 윌리볼리가 또 백포에서 불안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윌리볼리가 부상이 좀 많아. 요즘에 생각보다. 그 코로나와 부상 여파 때문에 약간 좀 그 기량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폼이 가라앉은 상태고. 그런 부분도 아쉽고. 그래서 울브스 스쿼드 자체가 백보다는 백스리가 조금 더 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도 울브스는 백스리를 사용 중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누누 감독이 울브스에서 백포를 썼을 때 물론 선수들이 백포를 소화하기 어려웠던 것도 한 몫은 했죠. 근데 전술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라즈 감독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 중 브랜트포드전처럼 백포를 썼을 때보다 라즈 감독이 운영했을 때보다 수비 라인이나 간격 조절 모두 너무 더 형편없었던 게 누누의 백포였어요. 수비 라인이 아예 일자가 유지되지 않을 때가 많았고 선수들 간의 간격도 조절되지 않으면서 그냥 선수를 말 그대로 그냥 자동문처럼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누의 어떤 백포 전술이 이때부터 짜임새가 덜했다. 선수 구성 탓을 하기에는 라즈가 잠깐 보여준 백포의 운영보다 훨씬 못했기 때문에 누누에 대해서 이 백포 운영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거나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울브스가 3백으로 돌려놓았을 때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토트넘에게도 지금 백스리를 쓰는 게 어쩌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저는 충분히 주장 가능하다고 보는 게 물론 이제 전술의 색채를 바꾸는데 시간은 걸릴 거예요. 왜냐면 사실 뭐 토트넘이 포치 때 3백을 쓰긴 했습니다만
쓰리백이 메인 전술이 되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완전 낯선 포메이션이냐 그것까진 아니다. 근데 이걸 메인으로 쭉 왜냐면 누누는 울브스 때 쓰리백을 메인으로 아예 쭉 밀고 갔었으니까 마치 투엘의 첼시처럼. 그렇죠. 근데 이게 아예 스타일이 바뀌는 거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 네. 너무 이제 후방이 불안하고 중원 밸런스 안 맞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백스리 장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테가 백스리를 쓰는데 그렇죠. 콘테 백스리. 와, 기대된다 이러잖아요. 누누도 빈도는 콘테 못지 않거든요. 근데 누누가 백스리를 쓰는데 근데 그 정도로 기대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누누는 약간 수습의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콘테는 진짜 장인의 느낌. 약간 쓰리백 이런 장인, 쓰리백 깡의 장인이야 콘테는.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 누누의 백스리가 그래도 좀 우려가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토트넘에서는 지금 토트넘에 부임해서 백스리를 사용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보면은 프리시즌 때도 백포 실험을 계속했었고 공식전에서 이번에 백스리를 쓴 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파코스 페이라와 그 플레이오프 경기죠. 네. 1차전 때 백스리 들고 나왔는데 이때 경기력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이게 공식전에서는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백스리 준비가 누누 팀인데도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 그래서 어쩌면 백스리를 쓰는 걸 누누가 망설일 가능성도 있고 색채를 입히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만약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실전에서 생각보다 좀 불안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이건 좀 무시를 못할 불안 요소가 되겠고 자 그래도 백스리를 추천하는 이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즌 초반에 토트넘은 간접적으로 백스리 효과를 누렸어요. 이게 뭐냐면 기동력 좋았던 올리버 스킵이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수비할 때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면서 벌어져 있는 센터백 사이 공간을 커버했죠. 지속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스케이비 물론 아직 더 발전해야 될 자원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폭백에 대한 보호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호이비에로 좀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스킵이 내려와서 다빈스톤 다이어 사이의 공간을 메워줄 때 마치 변형 백스리처럼 박스 안에 수비가 갖춰졌는데 이로써 토트넘은 간접적인 백스리 효과를 경험을 했었죠. 초반에 실점이 적었던 이유는 스킵이 당연히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백스리 전형이 나왔을 때 토트넘의 수비가 조금 더 견고해진 느낌은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추천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 자, 세 번째는 로메로의 수비 스타일에 아무래도 최적화되어 있는 전술이거든요. 그렇죠. 자, 로메로는 전진 수비를 좋아하고 뛰어 들어가서 도전하는 걸 선호하는데 범위가 또 넓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로메로에게 넓은 수비 범위를 주려면 후방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덜 해야 되고 어쨌든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네, 그러면 후방 숫자가 많아져야 로메로도 좀 더 부담을 덜고 자신의 전진 수비를 보여줄 수 있겠죠. 또 그렇게 되면 미드필드 자리에서의 어떤 백포 보호에 약간 우려가 있는 약점이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로메로의 수비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밸런스상으로 보탬이 될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아탈란타 때 이미 로메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쓰리백의 중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메로를 더 잘 쓰기 위해서라도 또 로메로가 좀 더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또 팀 역시도 더 안정을 찾기 위해서라도 백스리의 전술 변화가 어쩌면 필요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고 자, 네 번째 이유는 윙백의 단점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걸 선호하는 레길론. 항상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백스리를 갖춤으로써 스토퍼가 그 뒤를 커버해주면 조금 더 풀백, 윙백의 부담은 덜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른쪽 윙백에 이번에 새로운 에메르송 로얄. 에메르송도 어쨌든 새로운 팀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좀 더 전진을 집중적으로 시켜주고 후방 어떤 복귀나 수비 특히 자하에게 한번 굉장히 공격당했던 에메르송 지금 수비에 대한 부담이 많을 겁니다. 이러고 맞았지.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좀 덜어놓는다는 선에서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백스리로 뭔가 좀 적응을 쉽게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것도 해버려서 전환을 해주는 것도 배려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 물론 여기에는 약간 변수가 있는데 에메르송이 이건 실제로 뛰어봐야 됩니다. 막상 뛰었는데 윙백이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어. 그래 별로일 수도 있어. 이거는 까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실 로메로는 변수가 적죠. 왜? 쓰리백에서 봤으니까 맞아요. 뛰는 거를. 그리고 레길론 뭐 쓰리백 모습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냥 딱 생각해봤을 때 이 선수 스타일이나 그런 공격적인 이런 스탠스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쓰리백에 윙백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어요. 그리고 세비야 때 그 레길론 올라갈 때 보면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바네가가 뒤를 되게 받치는 형태로 아래로 내려와서 레길론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해줬거든요. 그렇죠. 바네가의 그 동선을 생각하면 여기도 약간 간접적으로는 백스리의 윙백처럼 뛰었었던 거기 때문에 전술 형태로만 봤을 때는 백스리의 윙백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에메르송은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본 게 없다 보니까 그 완전 유럽 빅리그에서의 표본은 좀 부족하지 않나. 사실 이런 쓰리백에서 할 거면 이제 도어티가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누누가 본인이 썼었던 자원 아니야. 도어티도 만약 여기에 쓴다면 그냥 1인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본인이 운반을 하거나 뭐 뒷공간을 뭐 하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을 막 주관하지 않지만 도어티에는 이제 욕심을 좀 버리고 네. 그냥 이렇게 단순한 제가 볼 때 하나는 추가해야 되겠네요. 도어티에 적응도 도울 수 있다. 네, 두 번째 시즌 만에 적응을 도울 수 있다.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그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라인업 예상을 좀 해보자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딱 본 게 첫 번째가 3-4-3. 네, 두 번째는 3-5-2지만 3-4-1-2처럼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앙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한 선수 있고 투톱 체제. 그렇죠. 자, 3-4-3 기준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해봤어요. 손흥민, 케인, 모라가 뭐 아무래도 베스트 멤버로 나올 거고 중원 호이비에르 스킵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백3의 3-4-3 예상을 좀 해보았고 호이베르 스킵이 가장 낫죠. 뭔가 밸런스를 잡고 경기 운영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호이베르가 그 이제 덴마크 대표팀의 유로에서 델라이니 선수가 이렇게 뒤를 받쳤을 때 호이베르가 좀 더 전진을 하면서 공격적인 가담 능력도 잘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스킵이 받쳐주고 투미들을 했을 때 또 백3까지 갖춰지게 되면 호이베르가 조금 더 덴마크 대표팀에서처럼 공수 양면에서의 가담률을 늘릴 수가 있다. 네. 또 원래 소튼에서는 투미들 뛰었던 선수예요. 네, 맞아요. 투미들의 그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와 같이 뛰면서 서로 제오프 제오프와 번갈아 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진짜 잘해줬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중원 조합까지 예상을 좀 해보았고 자 3-4-1-2 시에는 여기 이제 로셀소가 들어오네요. 모라자리 대신에 그냥 로셀소가 가운데 공미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 저는 백4보다는 백3가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해볼만하지 않나 싶긴 해요. 아 근데 뭐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별 생각 없었거든요. 아 저 밸런스 언제 잡냐 그냥 니감누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콘텐츠를 약간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한번 쭉쭉쭉쭉 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잖아요. 듣고 보니 3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누누라는 그동안의 감독의 어떤 우리의 퍼포먼스가 우리의 눈의 그 시나리오를 봤잖아요. 안 풀리면 언젠간 백3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은 감독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아예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예상을 해본 건데 대신에 토트넘에서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변수가 좀 있는데 프리시즌 때부터 백4만 계속 좀 테스트를 해갖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백3에 대한 적응이 막상 안 되어 있을 수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윙백 자리에 서게 될 도어티 개인 폼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에메르송도 막상 윙백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현재로서는 좀 모르는 부분이다. 네, 물론 변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한 번쯤의 변화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되겠죠.